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딱 보니까 참, 뭐랄까요. 3일 잘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물론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3일 동안. 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 따라가나 오늘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날씨가 이럴 줄 알았어, 시장이. 좀 불안해서 사실 올라갈 때도 네. 뭔가 좀 확신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쉬어가네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도 관세 얘기 또 오줌 하고 네. 뭐 중국하고 이제 완전히 화해했다. 이제 관세 없다 막 이래야 안 되는데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안 믿기도 하고 그런 네. 얘기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약간 좀 심심하게 갔는데 네, 국내 네. 역시 주 후반 들어서 약간 좀 눈치를 보네요. 네. 네. 눈치 얘기 잘해주셨네. 요즘에 왜요? 수익 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눈치 코치가 있어요. 야, 그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눈치 없잖아요. 저 눈치요? 예,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있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네. 말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기. 그거 나름의 노하우네요. 왜냐면 이게 흐름을 네. 읽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예. 말을 줄이고.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대신에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저희에게 지금 질문 막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로 02-325-8200번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네. 마시고 함께 해주시죠. 네. 게시판에 많이들 모으셨나요? 지금 동접자 수가 좀 되나? 1118분? 네, 함께하고 일반적이에요. 계시네요. 굉장히 네. 일반적이고 네. 지금 보니까 저희 둘이 네. 이제 곧 개편을 맞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갈라서는 최근에 거 노출됐죠. 갈라서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네. 개편에 대한 거는 저희는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면 깜짝 놀라켜드려야 되니까. 근데 갈라선다 맞아요? 저희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 뭔데? 중립이야. 중립이야.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이 눈치 코치가 필요하다니까 이 정도 제가 힌트 드렸으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오늘 딱 알려준 거 아닌가 네, 이런 맞네요, 생각이 좀 맞네요. 들고요. 네, 네. 자, 우리 고고님께서는 저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와, 예리하시다. 변화. 진짜 예리하시네요. 바꿨어요? 왜? 왜? 저희 똑같은 것 김수경 같은데? 앵커의 이런 리액션은요, 굉장히 일반적이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담당 PD들도 머리가 깎이거나 뭐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넌지시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막 바뀌었네요. 진짜 우리 이런 모르겠네.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마 바뀐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담당 PD 급 막 얘기를 하는데 월화수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목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오늘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네. 짚어내시네요. 예. 네, 그리고 서장깨님께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가? 어떤 걸요? 갈라선다. 싸우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싸운 거는 이미 싸웠고 예전에. 싸울 만큼 싸워서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는. 싸움을 많이 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저는 그래요. 이게 더 이상 저 사람의 저 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선 같은 거 있잖아요. 레드라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싸울 일은 없고. 그렇죠. 네, 무덤덤하죠. 그렇죠. 이제 서로 무덤덤하죠. 그렇습니다. 예, 쟤 하여튼 또 뭐. 저러는구나. 네, 그냥 그래. 넘어갑니다. 난 또 왜 그럴까? 그러지 말걸.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강제 이혼이죠. 저희가 이혼. 합의 이혼은 아니고 저희가 갈라서고 말고를 결정할 그렇습니다. 분번은 안 되고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래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긴 했어요. 네, 네. 그러면요, 오늘 이제 목요일 랭킹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저는 네. 오늘 이 랭킹을 뽑으면서 처음에 인트로 들어갈 땐 참 좋았었는데 네? 앞으로 이걸 좀 끌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주제여가지고 살짝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볼게요. 뭐죠? 자,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키워드가 생신. 그렇죠. 생일의 높임말이 맞아요? 생신? 그렇죠. 네, 맞아요. 생신. 이건 뭐 생일이다 이거죠. 네, 생일이다. 바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점. 한글 하면 생각나는 우리 왕은 세종대왕. 오늘 세종대왕의 탄생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그거 날이 아니고. 스승의 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포털 사이트 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스승은 아니냐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 피디님의 소리가 여기 잘 껴있으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네. 이해가 가실 텐데. 네. 자, 어쨌든,
지금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한글의 세계화에 필요한 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나운서로서 오랜만에 보는 저런 단어들 많죠. 두음법칙의 간소화, 좋아. 사이시옷의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본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 사이 이제 예문을 좀 적어놨으니까 네, 네. 같이 한번 또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높임말을 간소화하자.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네. 생각한 높임말은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모든 나보다 이제 아저씨들은 다 엉클이에요. 그리고 또 고모 이모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다 엔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쵸. 이종사촌에 뭐 어때 사돈의 팔촌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높임말이 어렵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걸 배우기 참 어렵다. 물론 알아두면 좋은 거긴 있지만. 네. 이런 거를 가끔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이게 내 모국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어려울 것 같아요.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또 한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네.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게 되려면 네. 만약에 뭐 특정 회사를 다니게 되거나 자격증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거를 한국어 능력시험. 네, 그런 거 트라이 한단 말이죠. 진작에 포기했어요, 제가.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1, 2, 3급 밑으로 무급이 있는데 네. 한국 사람이어도 보면은 무급이 나와요. 거의 무급 나올 거의 거예요. 무급 나와요. 네. 저 첫 시험 무급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네.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통과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오늘 한글의 세계화에서 이제 필요한 점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띄어쓰기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핵심인데 한글에 이거 잘못 띄었으면은 진짜 이상한 말 되는데. 엄마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될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띄어쓰기는.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벽들을 그건 어떤 그렇죠. 것들을 네. 먼저 해야 되는지, 먼저 없애야 되는지, 네.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타이밍에 딱 잘 맞게 가지고 오셨네요. 예. 진지하네요, 아주. 근데 이거 퀴즈가. 예. 진지한 이거 어떻게 살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다 뽑고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담당 PD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세종대왕의 탄신일, 세종대왕이 또 우리의 또 스승이다. 뭐 이런 면에서 그래서 스승의 날이 그래서 연관돼서 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 담당 PD가 그렇죠, 그거 그냥 확인해 얘기를 한 볼게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네. 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 뭐 갖다 붙이기는 갖다 붙이기 좋은데. 나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진인을 확인해보고 일단 저희 전문가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정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또 이게 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날이잖아요, 전문가님. 스승이 돼보신 적이 있으세요? 스승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스승까지 돼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지식을 나눈 거 정도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스승이죠, 뭐. 그쵸? 우리 토마토 증권통에서 이렇게 네. 뭔가 야학 분위기가 좀 나는데 오늘 어쨌든간 이게 뭔가 이 주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역할을 또 잘 해주시고 계시죠. 그럼요. 저희 랭킹쇼의 스승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해사랑님께서 시젠을 올려주셨습니다. 시주엔. 시주엔 오늘 예. 되게 많이 오르네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1년 전에 전고점을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의 이런 최근의 이런 강세들, 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좋겠고. 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39,533원에 15%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시면 무조건 한 1년 이상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까요?가 바로 궁금증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약간 애증의 관계가 느껴지네요. 그러게 시원섭섭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39,000원은 주봉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예전에 갖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헤어지고 싶으시답니다.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젠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기간 투자하시면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단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제 정보 레벨이랑 지금의 상승은 이제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 시즌이 올라갔던 거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한번 코로나 시즌이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유행이 번지는 시즌이 오게 되면 테마로서 올라갔던 전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은 테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매출이 엄청 잘 나왔을 때 언제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매출 파이가 코로나 진단키트로 엄청 커졌었죠. 근데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 후속 제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주가가 엄청 세게 내려왔다 보니까 사실 바닥 횡보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 주신 분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겠지 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산 것 같은데 하니까 막 지하 밑에 더 깊은 지하가 있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사실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제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어떤 수출 비중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면 지금은 수출 비중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품목 자체가 다각화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진단 시약 중에서 호흡기 쪽이 있고 비호흡기 쪽이 있는데 양 시장이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출에서도 유럽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한들 성장폭이 엄청 커지는 걸 기대하는 형태보다는 이 주가는 너무 싼데 지금보다 레벨은 올라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손실 안 보고 나와도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갈 것 같아서 막 못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4만 원 정도 레벨이면 저는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가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은 건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레벨이 엄청 낮아져 있잖아요, 주가가. 없는 분들도 조정 나오면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거의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막 올라가니까 팔고 싶고 또 손실 줄이고 싶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기다리셔가지고 본전 탈출이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중간에 운용을 잘 하시게 되면은 네, 손해 없이 네.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예. 네. 이게 저는 되게 구말리 같이 높아 보였었는데 다행히 진짜 회복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시즌 힘내십시오. 첫 종목으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ESL님의 JYP 엔터. 글쎄요. 오늘 저희 그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JYP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괜찮냐? 모르죠, 저는. 근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아직 신고가가 안 나고 있는 엔터 중에서 조금 다른 종목보다 그쵸. 상승률이 네. 뒤처지고 있는데 ESL님께서는 12만 1,900원에 진입하셨고 15%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마이너스 39%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딱 적어주셨는데 7만 4,200원입니다. 지금. 이분도 연단위로 갖고 계시네요. 신고가가 이거는 일봉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더 뒤로 그렇죠? 가야 더 네네. 뒤로 2023년까지 가야 돼요. 12만 원대면은. 차트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딱 보여주셔야지 이게 저희가 딱 감이 오는 그런 차트인데 맞아요. 왜 이렇게 안 좋았었죠? 높게 갔다가 계속 안 좋았네요.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신 23년. 시점이 코로나 이후에 맞네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간다 그러니까 확 한번 공연도 올라갔다가 못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죠. 네. 이제 그러다 한번 높은 점이 나왔었는데 그때 들어가셨다가 네. 지금까지 계속 물려 계십니다. 와, 너무 오래되고 네. 계셨는데 그 동안에 뭔가 특별한 대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요즘에 빛을 보나 싶은데 이제 상대 비교까지 함께 되시고 다른 엔터주와 함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의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또 노련한 대응책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략 주세요. 자, 어떤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최고점 라인에서 들고 가면 이게 노련한 대응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이고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손실을 줄이고 나오지로 관점을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JYP는 최근에 이제 커버 리포트도 좋게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엔터 주문이기도 전반적으로 좋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12만 원 레벨까지 갈 수 있을까요로 보면은 사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다음 레벨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까요? 2년 뒤에도 지속될까요? 5년 뒤에도 지속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망은 앞으로 올해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내년이 돼서는 엔터주 같이 사실 대외 변수가 많이 작동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지켜봐야 돼요.
또 외교 관계가 어떻게 가는지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 불러일으켜지니까 엔터주 되게 분위기 좋은데 이건 사실 엔터사들이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외교 관계에 대한 해소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변수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략 자체를 고점에서 사시고 싶으면 고점 트라이를 하는 전략을 주로 쓰실 거면은 꼭 손절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손실 줄이고 나올 생각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정고 레벨이 한 9만 원 정도 돼요. 이거 돌파하면 랠리가 나오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레벨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럼 10만 원 정도 오면은 이제 저항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섹터든지 이제 단기, 중기 피크아웃이 발생하게 되는데 JYP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또한 물론 기간 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를 더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서 10만 원까지 좀 홀딩을 하시고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에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현금은 또다시 고점 트라이 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굳건하게 기간 투자는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량주를 이제 막 올라가는 애들 위주로 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쏘고 있는 애들 말고 거기에 눈이 많이 가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앞으로 좀 좋아질 애들은 뭘까에 관점을 두면은 좀 더 좋은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10만 원에 손실 줄이고 탈출하는 전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이분은 기다리는 걸 잘하시는 그 중에서 인내심은 참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나오셔가지고 우량주에서 저가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렇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예, JYP 엔터테인먼트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저히 노련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노련한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방식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 가는 거거든요. 네네. 좋게 생각해서 최대한 그렇죠. 긍정적으로 마인드 가져가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JYP 봤고요. 이번에 다음엔 리가캔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9%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정고점에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려는 분위기 98,2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그렇죠. 계시네요. 수익 나고 네. 있고 10%인데 매수는 어찌어찌 하는데 어찌어찌 하는데 매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예, 이 토마토 없으면 어찌할지. 어찌어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는데요. 예,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죠. 필명을 어찌어찌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리안보다는 어찌어찌로.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실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또 경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저희한테 추천받으신 것 같은데 수익 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리가캠 다음 잘 한번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리가캠바이오가 최근에, 그러니까 3월 말에 거의 한 9만 원 깨고 살짝 내려왔다가 위태롭다가 지금 다시 한번 산 한번 만들고 다시 올라가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수익으로 확실하게 좀 연결될 수 있는 전략. 어떤 예술적인 쪽이? 매도 타임. 예술적인 네. 매도 타임. 맞다, 그게 잡아주세요. 중요하다. 잡아주세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바이오는 재료들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리가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떤 재료가 발현이 될지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목표가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주식 전문가지 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현실에선 좀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응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을 싸게 담았으면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을 때 전고 레벨 보면 돼요. 보통은. 그래서 한 12만 원, 13만 원 요 사이 구간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대신 이 안에서 근데 보니까 이게 전고점 뚫고 신고가 영역까지 갈 만한 재료가 붙는데 하면은 좀 더 홀딩이 길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다른 종목이랑 조금 달라요. 리가캠 바이오를 뭐 실적 보고 사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리가캠 바이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이슈들을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투자하고 있는 키워드는 몇 개 없어요. 거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이 제일 큰 항암제 시장,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를 좀 고도화하는 게 ADC,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보면 제형 변경 기술 있잖아요. 이런 특이점이 들어가는 것들에 계속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ADC에 사실상 국내에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금액 보면은 막 10조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근데 지금 시총이 보면은 지금 한 2조 되나요? 3조 5천억이네요. 3조 5천억. 네. 3조 되나요라고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레벨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빅파마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동력을 얻으려면 바이오 섹터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에 코멘트들이 좀 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데이터 빠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만 해도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이제 개인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건 좀 뒤로 놓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라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저는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기간 투자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제 6월 달 안에 추가 재료도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3대 아마키라고 볼 수 있는 아스코가 개최가 되는데 아스코 개최 시즌에는 아무래도 중형주 이상 되는 규모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부각받기 마련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거기 포함되는 기업이고요. 저는 뭐 별 고민 없이 끌고 가셔도 되고 매도가는 너무 이거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13만 원 정도 레벨 있죠. 여기까지 지켜보시면은 대응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조정 나오는 국면에 잡아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좀 러프하게 시야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아침에 방송할 때 네. 이 리가켄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원래 리가가 아니라 레고켄바이오잖아요. 레고켄바이오. 거기서 리가로 바뀌었는데 네. 진짜 그 장난감에서 레고에서 한이 들어왔어요? 레고 쓰지 말라고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리가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그래가지고, 슬픈 역사가? 그냥 장난치시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신 분한테 그랬더니 진짜일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아침 방송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거 재밌다. 이런 사명 생각이 됐습니다. 변경. 레고의 태클로 인해서.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랭킹 5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세계화? 세계화에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필요한 거. 보여주시죠. 네. 사이시옷을 제거해달라 이겁니다. 사이시옷 발음이 어려운가 보구나.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을 해버리면 굉장히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예로 들자면 네. 순댓국이 맞을까요? 순댓국이 맞을까요? 뎃국. 그렇죠. 순대 힘들죠. 순댓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깃밥이 맞을까요? 공깃밥이 맞을까요? 공깃밥. 그렇죠. 네. 네, 공깃밥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이 연결이 되면서 시옷이 들어가는 거. 네. 네. 공깃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한 그래? 공기 추가. 한 공기 추가. 쉽게 풀어서 하면 되지. 왜 발음도 안 되는데 공깃밥 하고 있냐 이거야. 한 공기 추가. 한 이렇게 공기 하면 추가해라. 되네. 똑똑하다. 우리 오, 피디님. 진짜 빨리 알아듣네. 와, 똑똑하다. 나 순간적으로. 그냥 이것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식당에서 이것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이시옷이 없어지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 네. 또 이 밖에도 유기에 있는 게 외래어에 대한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요것도 참 헷갈리죠. 왜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팝송 같은 거 저희 때는 안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 때 보면 팝송 같은 거 밑에 한글로 다 적어놓잖아요. 네네. Do it someth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게끔 유연성을 키우면 좋겠다가 6위로 24%였었습니다. 갑자기 응팔 분위기 나고 좋네. 막 이렇게 한글로 써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뭘 읽으니까. 연애할 때 연애할 때도 그렇죠. 가서 네. 이렇게 기타 한국 치면서 불러주고. 네네. 콩글리시로 하는 거 있죠. 그게 또 잘 통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지금- 있어 보여요? 그게요? 팝송 부르면? 네. 약간 사대주의라고 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도 문화도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자, 5위 얘기했고요. 이어서 1시 구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한시 구간에도 숨고르기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뜨겁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로보티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9%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3,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내려와 보면 로키드 헬스케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대표주로 부각되면서 신규 상장 나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임상 진입 여부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9,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진로봇이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도 10%가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8위에는 프롬바이오도 들어와 있는데요. 프롬바이오는 반면에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0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0%가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면서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올라보면 ICT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자업종 주도주로서 양자암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에 최전방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는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중동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7%대 빨간불을 켜내면서 32,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재와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등 반도체 업종의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탄력에 비하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HMM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데다 또 이재명 후보가 부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만 원 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5%대 강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9위에는 폴라리스 AI가 들어와 있는데요. 8%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0위에는 폴라리스 AI 파마까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욱 큰 관심을 받으면서 20% 넘는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폴라리스 AI 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이 제약 특화 AI 모델에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는 풀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모습 이어가면서 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클로봇 랭크되어 있는데요. 로봇주 전반에 훈풍이 불면서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일에는 산업용 청소 로봇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더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2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위에는 한진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점화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지만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빠르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6%가량 밀려나면서 12만 6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하루 걸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가량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위에는 세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면서 세크 역시 이틀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마음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AI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를 소개하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도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23,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위로 내려와 보면 TC 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주가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 제조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도 4%대 파란불을 켜내면서 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4x4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6%대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2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8위에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JYP 엔터테인먼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직관과 전망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북남미 투어와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엑스게이트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자 관련주들 전반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게이트 역시 이달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아스테라시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는 우선 HMM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세전쟁 휴전으로 한숨을 돌린 곳 중 하나가 또 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보여주고 또 북극항로 개척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이 해운주들의 최근의 흐름들을 이렇게 쭉 몰에 보면은 또 상당히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또 새로운 또 모멘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예, 관세전쟁 휴전, 북극항로다. 북극항로 또 그 미국이 추진하는 그런 그 LNG 그런 거라든지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HMM을 또 부산으로 옮길 수도 있나?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조심해야 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해운주와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전문가님의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건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몇 개월 전에 정말 우량주인데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냐라고 갑자기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HMM입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코멘트 드렸었냐면 실적도 정말 좋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못 가고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작은 노이즈들만 발생해도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는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HMM이고요. 아마 HMM의 오늘 상승이 궁금하기 때문에 관세전쟁이나 북극항로 같은 이야기를 좀 주셨던 것 같은데 관세전쟁은 사실 일시적인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예를 들어 관세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물동량이 늘어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일단 락이 되었을 때 지금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운임지수가 사실 해운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죠. 오히려 빠지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오히려 큰 방향에서의 변동성은 관세전쟁으로 별로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관세를 더 많이 매김으로써 물동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운임지수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북극항로 같은 경우는 되면요 우린 좋죠. 사실상 아시아와 유럽 간에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냐인데 사실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동량이 있어서. 근데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면은 확실히 비용에 대한 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은 높다. 근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이제 HMM을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원래 좋고 성장 잘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만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싸져 있으니까 본래의 가치까지 올라가는 기대값이 커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HMM의 부산 이전에 대한 근거를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부산에 있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한 거예요. 좋은 기업에. 그래서 이런 기폭제들은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인 없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HMM이 팔리는 매각 이슈만 붙어도 저는 꽤나 많이 상승할 걸로 봐요. 그래서 22,000원 정도 레벨에 지금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큰 부담 없는 구간이다. 분할로 담기에 적당하다고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HMM 얘기해 주셨던 걸. 그 기억을 했어야지 못해가지고서는 말씀하시게 하셔. 제가 생각보다 기억하는 거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딱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예, 그쵸? 그때 맞다. 그때 중간에 맞아요. 쑥 찔러 넣었다가 HMM 제가 알아냈으면 이랬는데 맞아요. 네. 포인트는 이제 운임 지수 꼭 체크하셔야 되고 네. 북극 항로에 대한 모멘텀은 되면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HMM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도 좀 알아봤고요.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요? 속도전이네. 그런가요? 네, 다음 쪽은 뉴르메카 갈까요, 그러면? 얘 수다 좀 떨려고 했더니. 하세요. 아니요. 메카 보고. 메카 요거 보고. 하고서 수다 네. 좀 떨죠. 네. 네. 상승파동님께서 올려주신 뉴로메카 34,4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아이고, 네, 10%의 네네네.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네. 짧은 거랑 좀 중기 하나랑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뉴로메카가 보니까 한 37,000원 근처까지 갔었던 게 최근 가장 고점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회복이 좀 늦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바닥 잘 다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즘에 로봇주가 네. 날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진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나우로보틱스? 새로 상장한 거. 네, 뭐 뉴페 쪽, 그다음에 뭔가 정책 이슈 확 받는 쪽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네. 뉴로메카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쌤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이제 뭐 하는 회사가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회사별로 다 로봇이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뒤져보고 오를 만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로봇 회사를 고르는 게 맞겠구나 이 그리고 생각을 대기업을 했거든요. 끼고 있는 회사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뭐 네네네. LG라든지 이런데 그쵸, 네. 껴있으면 되게 유리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유로메카는 조금 섭섭한 시세가 나옵니다. 자, 전문가님 뉴로메카 다시 한번 이제 3만 원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로봇주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아쉬운 점은 유로메카는 굉장히 후발주입니다. 뒤늦게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주가 퍼포먼스도 다른 종목들 간 다음에 거의 하프값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주를 타겟할 거면은 유로메카를 사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후발주 형식의 종목들 가격 싸다고 사실 거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라고 맨날 얘기 드려요. 네, 어떤 가격이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제일 유리합니다. 그만큼 사실 로봇주들은 자금에 대한 제한적인 형태들이 많고 또 하나는 실적주가 아니고 또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과 엮여져 있는 기업이 아니면 어차피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테마 색깔만 띄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기다려서 뉴로메카를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건데 로봇주 타겟을 하고 로봇에 대한 산업 비전을 좀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두 전략을 합쳐보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거든요. 네, 본전 탈출하시고 그거를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게 베스트 값이다. 네, 지금까지 로봇주가 테마로 움직이든 좋은 모멘텀 붙든 움직일 때 대부분의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크게 움직였고 또 조정도 제일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엔 제일 유리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좀 짧게 정리하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질문 드리는데 로봇의 그러면 최애 종목을 여쭤봐야겠다. 그쵸? 전문가님의 최애 로봇주. 로봇이 좋아요?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데가 더 좋아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완성 조선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자재가 좋을까요?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완성 조선이 좋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완성된 로봇 하는 데가 좋고 자동차도 대부분의 경우 완성차 하는 데가 좋아요. 이렇게 산업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얘기 안 해주신다. 그리고 종목은. 종목? 네, 종목은 최애 로봇주는. 저의 질문이 더 좋아서. 참고에 그런 거? 붙일까요? 네. 베일에 쌓인 김근우 전문가의 탑픽도 베일에. 네, 알려둘까요? 전문가님의 그 유튜브라든지 네. 그런 다른 방송 속에서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쉽게 안 알려준다. 약간 요거 같으시니까 요 정도로. 예,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1,500명 가까이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확실히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한글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다른 얘기 쪽으로 많이 돌려서 우리 채팅창을 꾸며주고 계십니다. 네, 늘상 관심사는 먹는 거하고 꾸미는 거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 건앵커님이 굉장히 꾸미는데 열을 올리고 계시다고. 네. 꾸민다고 얘기하면 좀 얕아 보이고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관리를 하고 네, 살도 있다. 조금 빼시고. 빼려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마스크 1일팩도 하시고. 매일 근데 하시고.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김건우 전문가님께 한 종목 더 저희가 받아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근본 투자. 우리 네. 김고혜 전문가의 근본 투자로 하나 더 볼 텐데 네, 남해화. 녹두님. 네. 7,600원이네요. 손실 중이시고 12%인데 오늘 좀 상당히 좀 평소에 비하면 네. 시세가 좀 나옵니다.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의 장기는 싫다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네. 너무 이게 평평하네요. 네. 지리지리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서 네.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 자체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이 남해화학을 그 시간으로 과연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이게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장기 투자를 의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물려서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료주 같은 것들은 사실 장기 투자랑 잘 안 맞아요, 성격이. 경기 방어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방어하려고 좀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테마 같은 거 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료 테마나 또 전쟁 관련 테마 나오면은 음식료랑 같이 움직이는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장기로 보면 성장성을 본다라는 건데 비료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남해화학은 중장기로 타겟하는 종목은 아니고, 이거 좀 기다리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입니다.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좀 고도화가 될 거예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들도 좀 등장할 거고, 또 하나 밸류 프로그램처럼 정책 단위로 우리나라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등장할 겁니다. 그랬을 때 남해화학 같은 애들은 좀 상승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 좀 기대하시는 게 좋고, 좀 짧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결론 얘기 드리자라면 본전 올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손실 보지 말고 탈출하시고 성장 섹터를 보시는 게 좋고, 성장 섹터 중에 출발 안 한 영역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근우 전문가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근본 투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네, 외모 얘기하다 끊겨가지고 관리 얘기하다가 네. 관리는 생명이죠. 특히 40대인 저희에게는 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갖고 있던 그런 생기,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좀 살았었는데, 커버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세수하고, 더 많이 팩 붙이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아이고, 유지됩니다. 뭘 모르네. 세수 많이 하면 안 되지. 요즘에 기름기가 얼굴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유분기가. 근데 그건 이제 사람 케바케예요. 케바케예요? 저는 기름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의 특성인 거고, 네. 각자에 맞춰서 하는 건데. 네, 1일 1팩 하는 남자. 예, 그래서 요즘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한 5분만 합니다. 원래- 그것도 그럼 도움 될 것 같아요. 원래 권장사항은 15에서 20분이거든요, 뒤에 네, 보면은. 네. 근데 저는 이제 매일 하기 때문에 5분만 하죠. 진짜 부지런해. 네, 그렇습니다. 하루 꾸밈 무조건. 없는 얼굴 이건행 아임 리얼님께서 네. 꾸밈이 있는 거죠. 꾸밀 때 안 꾸미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 큰일 납니다. 방금 몰라. 오해가 좀 있으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점 4위 두음 법칙의 간소화 30.2%가 되겠습니다.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그거예요. 네, 뭐예요?
예, 양심인데 량심이라고 안 하죠. 리양심. 예. 양심. 이건인데 리건 이렇게 리건, 하면 그럼 위로 가야 리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로인 아니고 노인. 로인. 아, 그러니까 로인. 리을이 네. 니은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걸 좀 간소하게 쉽게 해야 접근이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가비가 되겠습니다. 퀴즈에 불만을 품고 계신 이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해보신 있어. 적이 저번에 칭찬 받았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리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리종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저 문제를 저런 걸 냈어요. 이종복입니다. 아, 예. 그 문제 제가 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님. 자, 5위부터 4위까지 어려운 거는 우선 다 떼어졌어요. 사이시옷과 두음 법칙은 약간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는 거고 1위부터 3위까지 있는데 오늘은 어려우니까 맞추고 싶은 거 순위랑 아무거나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저 두음법칙 간소화하고 높임말 간소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등을. 왜냐면 간소화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유연성 줄이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자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두음법칙 간소화가 4등이면 예. 그러면 한글이고 이건 그럼 한자 사용 줄이기가 내가 봤을 땐 저게 1등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자어 사용 줄이기요? 전문가님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게 맞을 거야. 왜냐면 한글하고 한자는 서로 상충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나머지는 어떤 막 뭐 법칙이고 막 그런 거니까 문법적인 요소니까. 예. 한자 사용 줄이기 1등, 오케이. 띄어쓰기 유연성 2등, 예. 높임말 간소화 3등 정도로 한번 해보는데 이건 진짜 또 찍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네. 1등을 색깔이를 좀 맞추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 한번 했나 안 했나 한번 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맞아. 1등은 저 빨간색으로 꼭 표시해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빨간색 맞네. 또는 약간 이제 빨간 계열로서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그것도 반영을 과연 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야, 안 역시. 했을 것인가? 그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되는 사람은 된다, 가는 종목은 또 간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네. 방금 전에 1, 2, 3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찍으시잖아요. 이송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요. 근데 찍는데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네. 정말. 네네. 아까 좀 전에 로봇 1등 최애 주식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질문 아까. 네네네. 했었어요. 네. 내가 하나 보여줄 테니까 김수경이가 그걸 지난주에 물어봤어야지. 볼까요? 맞네. 타이밍. 내가 이게 작년 12월 달에 해준 거고 2025년도에 로봇 최고 기대 섹터라고 하면서 내가 2025년도 최고 기대 섹터의 넘버원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김수경의 거 보이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로봇 예. 티즈잖아요. 티즈잖아요. 이거 작년 12월 26일 랭킹쇼에서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 더. 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보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2220이 들어오면 바로 얘기해주지. 그 뭐 숨도 안 쉬고 얘기해주죠. 몇 시라고 하셨죠? 2222. 2220이요. 못 들었는데 이러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종목이 있는데 과연 그 두 종목 중에 하나일지 확인하고 줄였어요? 싶다. 오. 네, 그거 아니면 그거일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살짝 공약, 미니 공약으로 네. 둘둘둘둘 만들어 주시면 또 이종복 전문가만의 이런 또 재밌는 이런 네. 방송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제2의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분 우리 항상 와주시는 분이죠. 휴머니스트님께서 세빛캠 가보겠습니다. 핫하다, 세비캠. 네. 2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가 되겠습니다. 오늘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네. 윗골이 너무 달렸어요. 그게 좀 그런데 빛이 맞습니까? 반짝? 약간 그런 반짝? 느낌인데. 네. 자, 오늘 상한가 가더니 풀려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약간의 뒷심부죠. 과연 이 세빛게임이 27,000원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세빛게임입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쵸? 이분 매수가를 보면 27,100원대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차트는 일단 안 보고 그죠? 내가 그냥 나는 이쪽 폐배터리를 되게 좋게 보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나름 바닥에서 사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나름 바닥에서 사셨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27,000원이라도 그죠? 이쪽에서 내려올 때였었냐 아니면 여기서냐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뒤로도 뭐 여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게 거래가 쓴 건데, 이 주식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죠? 그리고 오늘 그거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온 이 대표이사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인 건데, 나는 이 세비캠이라는 주식, 그죠? 잘못될 것 같은 주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대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7,000원대 사놓고 주가가 밀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본인이 그냥 이거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언제 가는겨? 이러면 그 이미 기세적으로 지고 들어간 거고, 나는 어차피 장기로 갈 거니까 상관없어. 이랬다면은 완전 달라져요. 추가 매수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주식은 30% 이상은 안 되고, 전문가님, 나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딱 질문하신 분이 매수한 가격대 근처까지 가면 흔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대보마그네 물어봤잖아요. 대보마그네. 다 좋은데 비중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했던 거 이거 뭐 안 찾아줘도 되는데 나는 성격이 대보마그네틱 한번 볼게요. 대보마그네가 5월 8일 날 보이죠? 미스터 진단이었으면 시청자 공행에 들어갈 대표적인 주식 하면서 뭐 해갖고 그죠? 비중 때문에 뭐라고 했고 이분 매수가는 17,000원이고 22,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고까지 갔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2222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괜히 끝날 때 한 5분 남겨놓고 오면은 안 되십니다. 자, 세비캠 본인이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다. 추가 매수. 여기서 사서 물려놓고 이거 언제 올라가 했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현금 확보하시고 투자 원칙 지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비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종국 전문가님은 멘트가 어떻게 진짜 몇 년 동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참 이종국 전문가님만의 약간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중간중간 하자 하면 살짝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문가님은 2220이 만들어지면 여태까지 그랬듯 절대 피하지 않고 싹 다 진짜 그러니까. 바로 얘기해 주십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포폴리님께서 포스코 퓨처에 몰려주셨는데 네. 어제부터 참 많이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필명이 조금 특이하세요. 포폴. 저희가 막 관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프로포폴이 떠오르는데 그 포폴이 맞나 모르겠네.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인 것 같죠? 저 혼자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관심사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프로포폴인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네네. 그건 약간 그건 미용 쪽이잖아요. 네. 요즘에 정말 저희 그 미용하러 한국에 많이 오시잖아요. 미용 투어를 하고 오시죠. 수술도 그렇지만 시술이 요즘에 유행이니까 시술. 아무래도 확실히 그게 네. 수술은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아프잖아요. 그죠? 돈과 비용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매우 중요하죠. 네. 제가 피부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게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파서 안 아픈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가자. 같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침울하는 거 말고 가게. 어쨌든 돈 모아놓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 기술력을 바라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우아한자님의 큐렉소 봐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13,500원이시고요. 네, 10% 가지고 계신데. 많이 밀리네요, 오늘. 왜 그러지? 5.7% 하락세 9,300원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손실이 조금 커지셨어요, 전문가님. 네, 큐렉소를 들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보시면 13,500원이면 작년 나름 저점 매수 하신 거예요. 분명히 나름 저점 매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게 13,5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5,000원까지 빠지고 다시 한 11,000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5,000원까지 빠지고 옆으로 기고 막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뭐 했냐. 아까 세비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일단 일반인들 멘탈과 이 정신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이런 걸 원래 강의하는, 원래 배워야 산다를 내가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스튜디오에 안 나가고 요새 사람들은 배워야 산다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배워야 산다가 이토마토에서 인기를 끌고 전국적으로 전 증권사에 더 배워야 산다 공부하는 프로그램 만든 장본인이 나요. 2007년도에 이토마토에 와서 금 긋고 마디 비율 갖고 막 강의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더 배워야 산다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붐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주식도 보면 보세요. 이분이 13,000원대 사서 5,000원대까지 왔을 때도 그냥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주가가 7,5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잘 버티고 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가면 이거 15,000원에서 17,000원 갈 거거든요. 지금 9,000원짜리 주식을 15,000원에서 17,000원 간다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 떠들어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아마 본 적 없을걸? 근데 문제는 과연 저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이 주식을 투자했느냐가 나는 그게 궁금한 거고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는 언제 여기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아까 로봇주 뭐 갈 만한 거 없나 막 이런 거 궁금해한 사람들 이런 걸 저점 매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큐렉소도 마찬가지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매수한 가격 언저리 가면 여기서 또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가면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T-로보틱스도 똑같았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보지도 않는 주식인데 이게 얼마 전에 질문 들어왔을 때 지금하고 되게 유사한 얘기 했을 거예요. T-로봇.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은 AI 신봉자라고 하는 거 이토마토 사람들 모르면 그 사람들은 이토마토 팬이 아니지. 그죠? 나는 캐시가 나와 있는 화장품보다 캐시가 안 나오는 AI와 로봇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4월 17일 이 시간 랭킹쇼잖아요. 그죠? 11,000원 할 때 난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 권장한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15,000원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봇 들어오면요. 돈 있으면 더 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 그런 대응하시되 전문가 입장에서 투자자한테 내 의견을 대놓고 얘기한다면 추가 매수죠. 가격은 9,000원 선 초반. 마치겠습니다. 돈 있으면 더 사라고 하시니까 네. 진짜 로봇주 빨리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딱 그러게 공개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한 거. 네. 2222가 목표인데 지금 네. 시간대에 거의 1,700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힘을 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오시지. 네. 자, 지금 랭킹으로는 계속해서 한글의 세계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6위가 외래어의 유연성이었고 7위는 조사 간소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이렇게 있다 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외국말에도 능한 사람들 네네네. 조사를 잘 못 써요. 그게 특징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말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할 때 이 은는이가 이런 게 조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포 흉내내는 연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꼭 그렇게 따라하잖아요. 조업백 그런 거 조사 빼고. 미국 좋아요? 증시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야 된다. 네. 글쎄요. 간소화하면은 이 세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맛이 좀 사라지지만 네. 그것도 22% 정도입니다. 네, 저희 순무님께서 썬문이구나. 썬문님께서 2222 파이팅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의가 가지? 우리가 그 버텨라 버텨 한 번 더 불러야 되나?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거부예요? 거부, 반사. 예. 왜냐면 그 의미가 좀 떨어져요. 2220이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긴 하죠. 자, 어쨌든 18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주시고. 힘내주세요. 종목 네. 하나 더 가봅니다. 네. 피치 펀치 님께서 반도체 또 장비 쪽으로 유진테크 들어가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3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가 되겠는데요. 오늘 유진테크가 무려 9.9%나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나오진 않아가지고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추매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나마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살아 올랐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한 번에 하루 만에 내놓는 상황이죠. 네. 지금 보니까 아직도 뭐랄까 바닥이 조금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불안하다. 있어서 네. 걱정됩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유진테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진테크가 이게 원래 그죠? 이분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그죠? 정확하게 아는 사항은 아니고 이 유진테크가 예전에 그 일본 쪽하고 뭐 어떤 문제 있는 거 갖고 물어본 분이 있었고요. 이 주식은 이게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그죠? 요쪽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요쪽 어디. 2024년 요쪽 어딘가에서 일본 쪽하고 뭐 이렇게 문제 생긴 거 해갖고 막 그것도 아마 그거는 미스터 진단 전화였구나. 그 어떤 할아버지 좀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이게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나도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회사 내용은 진짜 빵빵한 회사고요. 실적도 기똥차게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실적 호전 해갖고 기사도 많이 나온 주식이에요. 근데 그 직원 한 명이 그죠? 이게 어떤 기술 해갖고 이게 또 노이즈 있었던 기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원래 초보자들이 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해보면 이번 매수가 이게 지금 보면 37,200원이잖아요. 요새 올라갈 때 따라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주식이 이렇게 밀린다고 이걸 손절하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오늘 거래가 되게 많이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기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약간의 추가 하락의 여지는 있어요. 3만 원, 그죠? 31,000원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37,000원에 사서 이걸 지금 던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얼마쯤에서 팔 수 있냐면 35,500원에서 36,000원권에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보다는 추가적으로 한 돈 1,000원 정도 한 1, 2,000원은 더 흐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36,000원 위로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시 그쪽에서 비중을 줄이고 저런 기사 안 나오는 그런 주식을 하라는 얘기.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아까 내가 이 펀더멘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회사 진짜 좋은 회사인데 자꾸 그런 잡음이 나와요. 작년도 언제는 일본 쪽하고 잡음이 있었고 올해는 직원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고 부채도 없고 유보가 3천이 넘어요. 원래 이런 주식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자하기가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아쉬워요. 결론 손절보다는 보유 대신 바로 올라간다고 보유가 아니고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런 좋은 주식이 그런 개별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죠? 좀 거시기 하잖아요. 다만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니까 한 36,000원 그 정도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 근처 쪽으로 올라올 때 거기서 현금을 챙기고 조금 더 괜찮은 주식 보는 어떤 이런 느낌적인 느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고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주식 자체는 좋으니까 네. 우선은 손실 보지 말고 나오는 것이 유진테크와 관련된 최종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나머지 나온 금액 갖고는 여기 다시 가지 마시고 교체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네요. 네, 오늘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낙폭 보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순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위까지 봤는데요. 네. 자, 이종복 전문가는 3위를 높임말 간소화라고 했어요. 해주셨죠. 네. 보겠습니다. 3위 보여주시죠.
맞아요?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맞아요. 맞다고. 티를 내. 아니, 맞았구만. 그러니까 뭔가 그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높임말 간소화. 0.7%의 근소한 차이로 높임말을 간소화해야 된다. 네. 외국인들이 높임말 실수하면 귀엽잖아요. 예, 근데 일부러 우리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소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기 내가 이건진 행자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새 하나이글스 날라댕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2연패 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이분 잘 모르세요. 네. 네, 근데 색깔이가 덮어쓰기 유연성하고 유사한 색깔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 그 색깔이가 좀 진한 게 좋잖아요, 그죠? 됐죠? 네. 연관성이. 그럼 1등 한자 사용 줄이기 맞네. 그렇군요. 한번 감 한번 봤어요. 아, 좋습니다. 확실히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가 사실은 하나이글스하고. 하나이글스는 또 저런 색깔이 또 저쪽하고 좀 맞긴 하는데 여태까지 뭐 맞는 말씀 하셨는데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자, 어쨌든 3위까지는 맞춰주셨고 네. 높임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러 쓰는 외국인도 봤어요. 일부러 이제 무례하게 교수님한테 학점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학점 왜 이래 알면서. 그러다 술 먹을 때 갑자기 존댓말 꼬박꼬박 잘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하면 귀여운데 우리가 하면 혼나지. 혼나죠. 네. 가끔 쪽단하죠. 후배들이 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때 혼내죠. 가만 안 둡니다. 자, 어쨌든 높임말 간소화 30.9%로 3위가 되겠습니다. 자, 2시 8분인데요. 이제 1시간 동안의 변화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던 종목들과 대체로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위에는 3빌리언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전거래 일의 실적을 공시했었는데요. 1분기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6%가량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지역의 진단 수요가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에 주가도 바로 반응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8%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8,000원 선 부근까지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7,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에르코스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출산 정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공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1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파란불까지 다시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4%가량 밀려나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위에는 영진약품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대원제약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했던 펠로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영진약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횟수로는 벌써 3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주가에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14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에서 미국 정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데 이 하나오션 대표가 참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조선 실질적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다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면서 8만 2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센즈랩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센즈랩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주가도 반응을 하면서 현재는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흘 만에 강세를 끊어내고 오늘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9만 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위에는 탐런토탈 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1분기 매출이 1,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1대1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또 주가가 장중에 10,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17%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0,000원 선 위인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는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전일 강세였던 신재생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섹터 모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일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가 이게 신구의 조화다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재생은 또 이번에 최근에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인가 태양광부터 막 태양광.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듯 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 AI 소프트웨어 이것도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신재생까지 지금 상황에서 매력도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매력이야 당연히 우리는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잖아요. AI 소프트웨어죠. 그렇다고 신재생을 내릴 수는 없는데 이게 신재생이 여러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까미 되는 주식은 이미 다 날라갔어요. 이 시간에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 시간이 아니고 이제 마켓10이었을 거예요. 마켓10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여기 보이죠? 마켓10이에요. 이거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 날라댕길 때 그 에너지 관련주 되게 많으니까 막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서 한 서너 종목 얘기해 줬잖아요. 1월 달. 1월 달도 있는데 이 4월 달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솔루션서부터 요거 SK 이터닉스하고 하나솔루션인데 이게 또 안 보이네. 그죠? 여기 있다. 이게 그거잖아요. 마켓10 보세요. 4월 22일 날 랭킹쇼나 미스터 진단이었으면 에너지 관련주 발굴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중소형주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랭킹쇼나 미스터 진단 같았으면은 바로 내 초성 얘기했을 텐데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면서 한 게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다 날라갔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예지 앵커 질문 들어온 거 보면 이제 날라가니까 이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 해갖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가 개인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저거예요. 이 종목은 날바닥에 있을 때 분명히 그걸 찍어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날라가니까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날라왔어요. 그러면 내 성격상 당연히 AI 소프트웨어죠. 근데 지금 AI 소프트웨어는 옆으로 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병행. 그래서 둘 중에 얻은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단연 나는 AI 소프트웨어. 그렇지만 신재생도 정책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크니까 이쪽이 약간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이 나오면 동시 관심. 그러면 두 섹터를 동시에 좋게 얘기한 거고 질문의 답은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번 사랑하는 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요. 우리 네. 이종국 전문가입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나머지 관련돼서 네. 얘기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1,850명입니다. 2시 16분인데 2,220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2,220이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짤 없나요? 당연하지. 나도 좀 고급진 그 비싼 가격이 남자. 되는 사람이에요. 대신 여러분 하나만 가격이 얘기해 되는 주면 사람. 네.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계속 지금 이 지수대가 미스터 진단 6,400 넘긴 지수대잖아요. 이건 진행자 맞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4,000명 갱신이 넘어와요. 체감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니까 내가 불황이에요. 불황. 마무리할 때쯤에 그래도 2,000명은 채워보는 어떤 성의는 보여보세요. 그럼 또 우리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진짜 마음 약하죠.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근성을 발휘해서 우리 끝까지 물고 들어져 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2,000. 네, 가능해 조금만 보이죠? 더 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토리맘께서도 빨리 오세요 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네. 네. 기다리는 동안에 네, 하나 더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일진전기 볼 텐데요. 네. 신벨라. 신벨라. 23,300원. 네. 29,300원에. 벨라신인가 보다. 네. 그렇죠. 신벨라 좀 이상하잖아. 아무튼 신씨세요. 벨라신. 네. 5% 들고 계시고 네. 오늘 약간 일진전기가 좀 그렇네요. 29,000원인데 이제 거기 좀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좀 음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좀 올라왔던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도 좀 있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진전기라든지 전력 쪽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가져갈까요, 전문가님? 이분도 지금 보면 빨리 추가 매수 준비하세요. 29,300원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사서 물린 사람은 29,000원 사서 물렸다. 아니면 29,000원에 사서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29,300원에 매수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간 거잖아. 이종목 방송은 실시간 방송은 이종목. 보세요,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 전력 관련주도 살 거 없으면 사라고 계속 얘기해 준 게 LS 일렉이잖아요. 그죠? 마켓10 4월, 내가 지금 4월 달을 강조하는 건 여기가 장이 폭락했을 때 얘기잖아요. LS 일렉, 허구한 LS 일렉 얘기했고, 요 랭킹쇼에서도 4월 24일 날 이 LS 일렉 관심 가지라고 하면서 중기로 봤을 때 22에서 25만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죠? 이게 그때 우리 누구요? 김수경 앵커가 이 전력주 좀 힌트 좀 달라고 해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아쉬워요. 자, 일진이, 지금 이제 일진전기로 와야 되니까, 이 추가 매수. 27,000원 초반이나 이하로 밀려서 이쪽에 왔을 때, 추가 매수. 나는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하면은, 여러분 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제대로 풀어 드릴 테니까. 이거 밀리면 조금 사시고 갖고 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가 32,000원. 그죠? 32,000원에서 35,000원 갈 수 있거든요. 요쪽에 왔을 때 익절하고 말지는 시청자님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웃으셨죠? 일진전기 얘기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잘 파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32,000원. 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우리 이종국 전문가님 요즘은 이거 안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서 격에 도달할 수 있다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50분 안 남았다. 48분 더 오면은 가능해요. 저희 같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될 것 같죠? 요번 거 딱 종목 듣고 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거 유창원 거 되게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미리 예측을 되게 잘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창호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저나 내일 벌써 금요일이야. 미스터 진단 하신대요, 내일. 그러니까. 진짜 빨리 가는 시간. 그러니까 네. 종목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내일도 한번 또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미스터 진단 때도 저희가 후하게 또 이게 힌트 많이 얻으려면은 이때 기분 맞춰드려야 돼요. 네, 2,000분이 꼭 오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보죠. 형광등님께서 리노공업 올려주셨어요. 리노공업.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손실만 나오네요. 자, 10% 보유인데 더 살까요? 이러십니다. 투매요? 뭐 아무래도 지금 리노공업이 이제 39,1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반도체 쪽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추가 매수 할까요? 네, 11분 남았어요.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얘기했지만 이 미스터 진단할 때 전화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형적인 일반인들 이렇게 보면 이분도 보세요. 이게 내가 귀여워서 웃는 건데 44,000원이면 3만 원대에서 이게 아마 이게 액면 병합이나 뭐 분할 이거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 아마 25만 원만 27만 원 그랬을 거예요. 3만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밀리는 여기서 샀거나 여기 4만 4천 원 아니면 여기 이렇게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여기밖에 4만 4천 원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거 거래 재개된 날 최꼭대기에서 샀거나 왜 이렇게 해는겨? 그죠? 예.
지금서부터 요쪽에서 사야지 먹을 게 생기는 거잖아요. 우선 이분 44,000원에 물어서 걱정할 것 같으니까 내가 걱정은 가셔주고 추가 매수죠, 당연히. 지금 미국 지금 엔비디아서부터 브로드컴서부터 이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대신 약간 좀 출렁출렁 거려요. 그때 사는 거예요. 한 38,000원대, 한 37,000원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죠, 매수. 그죠? 예.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45,000원 넘어서 한 5만원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본인이 초보면 매수 타이밍은 하루 이틀 늦췄다가 하고 본인이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가면서 밀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문가님 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안 물어봤겠지? 예, 추가 매수죠. 당연히. 대신 44,000원에 사서 물린 거는 좀 반성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빨리 없는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2,000명 훨씬 넘었어요, 전문가님. 정상 부탁합니다. 돌파성공. 예, 그렇습니다. 네네. 뭔 훨씬 넘어 2015밖에 더디요.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얘기해드릴게요. 주세요. 뭐 네. 로봇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요새 한화이글스 연승을 막은 두산자 들어가는 종목을 내가 되게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로보티즈가 날아가니까 로보스타가 로보티즈하고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수경 앵커는 로보스타 아니면 엔젤 로보틱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 쪽으로는 단연 엔젤 로보틱스하고 로보스타가 좋고요. 정통성에 있어서 천하의 로봇을 끌고 갈 수 있는 쪽으로는 두산 로봇도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장기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 면에서 나는 엔젤 로봇과 로보스타 저 두 종목을 탑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합니다, 전문가님. 좋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순식간에 네. 세 종목 나오면서 마무리 좀 드렸고요. 네. 자, 지금 오후장 전략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뭐 오후장 전략으로 해야 특별한 게 없는데 여러분 지금 종합이 단기 고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약간 오늘서부터 한 내일 모레로 가면서 약간 주춤주춤 거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 배짱이 필요해요. 이 시장은 말입니다. 너무 힘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이게 사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눌리면 가장 정상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밀릴 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장 전략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내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을 잘 시청하시되 여기서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종합이 종합주가 지수로 얘기하면 2750을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숨을 고르는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 기준대로 잘 가시면 될 듯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또다시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리 싹 됐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빠르게 또 네. 세계화를 위해서 한글에 이런 필요한 개선됐으면 하는 점들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화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지 보여주시죠. 그렇죠. 예, 다 맞추셨습니다. 1위 한자 사용 줄이기 33%, 띄어쓰기 규칙 유연성 32%, 높임말 간소화까지 전부 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내 진짜 찍었어요. 찍었지만 그 옷 4등이 두음 법칙이라는 걸로 인해서 높임말 감소화를 3등으로 빼고 갑자기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색이 한자 한글 이게 찍은 거지만 분명하게 이유가 있게 찍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얘기하고 좀 자존심 삽니다. 오늘은 하나 이긴다. 네. 아싸, 네. 이기면은 뭐 미스터 진단에 콩고물 떨어지는 거 맞죠, 전문가님? 우리 김수경 앵커는 왜 자꾸 그걸 그렇게 그냥 한화가 이기면 이기는 대로 좋은 거고 미스터 진단은 또 미스터 진단 자체로 갑시다. 알겠어요. 당연히 콩고물 있죠. 네. 미스터 진단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종목 전문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네.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